제가 사실 평생 다이어트를 해왔어요. 진짜요? 우리 학교 최고 고도비만 2명을 불렀다. 심각한 고도비만이다 하시는 거예요. 살을 뺐다가 불었다 했던 것 같아요. 예전에 그 커피를 하루에 5리터씩 먹었다 했잖아요. 커피가 그러니까 중독이 되다 보니까 커피가 없으면 내가 못 움직일 것 같은 거예요. 방탄커피, MCT 오일과 기버터를 넣어서 그러다가 이제 요즘에는 네, 그래서 새벽에 작업하면 더 잘 된다. 근데 저는 완전 오전 일찍 했을 때 더 높은 것 같아요. 머리도 엄청 맑고 맞아요. 창작적인 것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맞아요. 효율이 한 2배 나는 것 같아요.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시는 분들이 있다면 제안할 만한 게 있을까요? 예술하는 사람들은 다 그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게 기본이잖아요. 맞아요. 예를 들면 밤에 작업을 하는 게 잘 되고, 그래서 보통 해 뜰 때쯤에 뭐 자거나 새벽에 자서 점심쯤 일어나서 이렇게 사는 게 되게 음악가로서 좀 맞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좀 무난 것 같았는데 브래드님 보시기에는 어때요? 그 예술가들이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정말 20년 넘게 이 음악을 하면서 느낀 건 예술가들이 교감신경이 항진될 수밖에 없거든요. 매일 무대에 서 있고 누군가의 시선을 받고, 그러니까 내가 너무 사랑하는 음악 아니면 내가 너무 사랑하는 예술을 대중들에게 그리고 관객들에게 전달을 해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항상 교감신경이 올라가 있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심장이 빨리 뛰는 그런 경험을 많이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감정적으로 좀 더 예민한 것도 있죠. 맞아요. 그리고 감정적으로 매우 예민하고 되게 센시티브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연이 끝나고 나면,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디프리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꼭 술을 찾으세요. 왜냐면 술이 나를 따뜻하게 해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제 저녁에 술을 먹거나 음식으로 결핍을 채우려고 하는 거죠. 네, 그러면은 내 몸이 좋아진다고 또 생각하고 편해진다고 이렇게 잠시 느껴지니까. 착각하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잠을 잘 잘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술을 먹고 자면 잠을 더 못 자거든요.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대로 새벽에 작업하면 더 잘 된다. 새벽 감성 있잖아요. 네, 뭐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하세요. 예술가 분들이. 근데 저는 완전 반대라고 생각해요. 제가 직접 실험을 해봤기 때문에 저는 저한테 진짜 육체 실험을 많이 해봤거든요. 새벽에 연습을 했을 때와 제가 이렇게 오전에 일찍 일어나서 루틴대로 하고 연습을 했을 때 나오는 연주의 그런 퍼포먼스, 그리고 제가 그 연주를 한 영상들이 남기 때문에 그런 걸 보면 훨씬 더 제가 흡족하고 만족하는 연주는 새벽에 연습하고 새벽에 뭔가 했을 때보다 오전 일찍 했을 때 더 높은 것 같아요. 네, 확실히. 진짜 안타까운 게 많은 예술가 분들이 힘든 삶을 살아요, 사실. 네. 그리고 잠이 꼬이면 사실 네. 그 예술가로서가 아니라 그냥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술가들이 힘든 게 원래 타고난 어떤 예민함일 수도 있지만, 그중에 어떤 분들은 굳이 타고난 문제가 아니고 그냥 밤에 안 자서 못 자서 맞아요. 힘든 걸 수도 있다. 저 우울하고. 완전 동의해요. 네, 그리고 공연이 보통 밤에 많이 하거든요. 7시 반, 8시. 근데 그렇게 하고 나서 저는 이제 공연이 끝나면 바로 자러 가거든요. 네. 아니면 지방에서 공연을 하면 공연장 근처에 숙소를 잡아서 끝나자마자 바로 숙소에 가서 반신욕하고 요가를 좀 해서 몸을 빨리 이완시키고. 맞아, 이완을 시키는 게 네, 필요하죠. 너무 중요해요. 맞아, 바로 눕는 게 아니고. 네. 맞아. 그리고 그래야 부교감 신경을 좀 올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수면을 취하려고 하거든요. 그게 너무나 중요하고, 그러면 좀 8시간 이상 수면이 가능해져요. 네, 그래서 예술가분들이 좀 그런 술이나 또 뭐 예술적으로 새벽에 영감이 많이 떠오른다? 그러신 분들이 제가 지금 말한 대로 좀 패턴을 바꿔보시고 루틴을 바꾸시면 훨씬 더 좋은 예술 작품들이 나올 거라고 저는 봅니다. 예. 저는 든 생각이 2가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 보시는 분들이 지금 이건 예술하는 사람들한테 국한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 새벽 시간, 그러니까 자정부터 해가 뜨기 전까지 그 시간이 우리가 확실히 그래도 전반적으로 콜티졸 레벨이 낮고 그렇죠. 조금 이제 이완돼 있고 차분하다 보니까
그때 영감이나 그런 창작적인 것들이 유리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그거를 저는 선택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 게 밤에 늦게 잘 수도 있지만 오히려 하시는 것처럼 일찍 일어나는 것도 괜찮다 생각해요. 8시에 자고 4시에 일어나거나 7시 반쯤에 자고 3시 몇 분에 일어나는 게 진짜 좋은 것 중에 하나는 새벽에 딱 일어났을 때 그 약간 초사이언 같은 느낌 있잖아요. 맞아요. 엄청 고요하고 엄청 지금 뭔가 이제 잠에서 아직 무의식의 영역에서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그런지 머리도 엄청 맑고 맞아요. 그때 영감이나 이런 창작적인 것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아, 맞아요. 근데 차이가 뭐가 있냐면 피로가 없어요. 아, 맞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하루의 끝에 밤을 새게 되면 그때 차분하긴 하지만 피곤해요. 뇌에 피로 물질이 많이 쌓여 있고 근데 지금은 피로 물질이 다 씻겨 나간 직후라서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때가 완전 흰 도화지 같아요. 와. 그래서 그때 일에서 제일 중요한 거 가장 집중이 필요한 일, 중요한 일을 하는 게 엄청 효율적이라서 예를 들어서 전날 내가 밤 안 자고 12시부터 막 좀 더 버티겠다고 2시간 동안 일하는 것보다 효율이 한 2배 나는 것 같아요. 아, 맞아요. 진짜 너무 공감되는 말씀이시고 저도 그래서 일어나자마자 나가는 이유가 그때 뛰면서 막 드는 그런 아이디어들 그런 것들을 뛰고 오면 무조건 적거든요. 네, 그리고 책도 쓸 때 그 뛰고 오자마자 제가 책을 쓰는 것 같아요. 그때 쓴 이야기들이 가장 어떻게 보면 선명하게 나의 이야기를 담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혹시 그 보시는 분들 중에서 좀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시는 분들이 있다면 제안할 만한 게 있을까요? 우선 저는 핸드폰을 오후 6시 이후에 아예 안 보거든요. 그리고 그런 전자기기로부터 좀 멀어지는 거를 습관화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초반에는 이제 왜 이렇게 연락이 안 되냐 뭐 이런 분들도 있었지만 네. 근데 그 연락을 당장 안 한다고 큰일이 일어나진 않거든요. 그래서 좀 전자기기랑 멀어지시면 밤에 일찍 잘 수 있게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잠을 잘 자기 위해 하루를 시작하는 걸 추천드려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아, 오늘은 또 어떻게 잘 잘까 이 생각을 가지시고 그러려면 움직여야 되거든요. 움직이려면 나가야겠죠. 그래서 나가서 겸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새벽의 고요함을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새벽에 나가면 정말 껌껌하고 아무도 없고 저는 내 발자국 소리밖에 안 들리거든요. 그리고 뭐 새소리, 바람 소리, 계곡 소리 이런 것들을 느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하루를 열고 또 운동, 뭐 요가라든지 필라테스라든지 뭐 태극권이라든지 뭐 다양한 운동들이 요즘 너무 또 좋은 분들이 많이 잘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그런 운동도 배워보시고 많이 해보시고 네, 그러면서 또 나중에 물론 우리가 헬스 스팬이 되게 길어졌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또 건강하게 우리가 삶을 마무리하려면 근력이 중요하니까 또 근력 운동도 꾸준히 하시고 근데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면 잠을 잘 잘 수밖에 없고 저녁이 되면 졸려요. 그냥. 맞아요. 네, 그냥 졸리기 때문에 네, 그렇게 한번 삶을 바꿔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예전에 그 커피를 하루에 5리터씩 먹었다 했잖아요. 요즘에 어떻게 드세요? 요즘에는 이제 순차적으로 끊었거든요. 처음에는 커피가 그러니까 중독이 되다 보니까 커피가 없으면 내가 못 움직일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이제 조금씩 양을 줄여가고 그리고 좀 좋은 빈을 찾아서 갈아서 직접 먹다가 아, 직접 내려서? 네, 그러다가 이제 드립에서 디카페인을 먹고 디카페인에서 이제 조금씩 줄여가면서 거기에서 이제 방탄커피 MCT 오일과 기버터를 넣어서 방탄커피를 좀 오래 먹었던 것 같아요. 디카페인으로 해서. 네, 그러다가 이제 요즘에는 이제 소금차 해서 소금차로 충분히 대신할 수 있고 그래서 좀 요즘에는 이제 루이보스나 이런 차 쪽으로 넘어가서 네, 아침에 차로 이렇게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차는 카페인이 들어있긴 한데 커피랑 카페인의 뭔가 느낌이 다르죠. 너무 달라요. 영향이 너무, 달라요. 네, 정말 다르고 그게 또 마셔보면서 크게 느껴지고요. 그리고 차를 마시면 되게 캄해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 릴렉스 되고 정말 그 부교감 신경이 올라가는 것 같고 그리고 차 명상도 있거든요. 그래서 차를 마시면서 아, 또 내가 차를 마시고 있구나. 이 뜨거운 차가 내 몸을 감싸주고 있구나. 이런 걸 알아차리면서 또 차가 나를 명상하게끔 또 이렇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네. 제가 사실 운동하고 나면
포카리 스웨트가 좋은 줄 알았어요. 왜냐면 또 그런 마케팅 때문에 뭐 전해질 뭐 그런 이온 음료. 그래서 운동하고 나서 그런 포카리 스웨트 먹고 이랬었는데 그 겸님이 이제 설탕 그 보여주신 영상 있잖아요. 그리고 이런 액상과당이 얼마나 몸에 안 좋은지 그런 걸 보게 되면서 네. 확실하게 끊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커피도 그런 액상과당도. 네, 그래서 너무 이런 좋은 정보를 전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네. 커피랑 설탕. 네. 소금차는 마셔보니까 어때요? 그래서 사실 처음에는 음. 물에다가 그 따뜻한 물에 이렇게 먹는 게 조금 힘들었어요. 커피는 그런 향이 있고 우리가 익숙하지만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뭐 두유나 그런 오트밀크에 조금씩 섞어 먹다가 소금을? 네, 아. 그렇게 조금씩 변형을 하다가 이제 좀 뜨거운 물 한 85도 정도에 맞춰서 이렇게 먹으니까 몸이 너무 가벼워지는 거예요. 네, 그리고 특히 제가 15km 러닝을 하고 와서 마시면 뭔가 갑자기 충전이 딱 되는 느낌? 그런 느낌을 주는 것 같아요. 네. 확실히 소금이 딱 들어와서 신경계에 드는 어떤 세포들의 어떤 신호 전달이나 활성화에 엄청 큰. 도움을 주는 네. 것 같아요. 근데 운동하고 나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네, 특히. 아.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무대를 마치고 나서 네, 왜냐면 이제 공연이 끝나고 나면 이게 저 대기실에는 항상 초가공식품들이 쫙 깔려 있어요. 과자랑 음료수. 네, 다이제 뭐 그런 바들 그리고 과자들 그리고 음료수도 주스 이런 액상과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사실 공연 전에 식사를 거의 안 하거든요. 그리고 공연이 끝나고 났을 때 이제 그 소금차를 한 잔 딱 마시면 몸이 이렇게 딱 이완이 되고 부교감 신경이 올라가는 게 느껴져요. 그러면서 요가를 통해서 몸을 이완시키고 그리고 반신욕까지 하면 아무리 제가 그때 아드레날린이 올라가고 교감신경이 올라가고 당연히 집중하니까 편도체도 좀 활성화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소금차, 요가, 반신욕을 하면 자연스럽게 전전두엽 활성화되면서 부교감신경 올라가고 그러니까 제가 잠을 또 잘 자게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들어보니까 브랜드님은 이제 다양한 경험과 시행착오 속에서 내 몸을 편안하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 잘 파악하시고 그것들을 삶에 들이신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알아차리고 실행하는 것까지 아마 비결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 평생 다이어트를 해왔어요. 진짜요? 네. 어릴 적에 이제 또 재밌는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 초등학교 때 방송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 6학년 몇 반 누구, 4학년 몇 반 누구 양호실로 내려오세요. 이 방송을 듣고 뭐지? 그러면서 내려갔어요. 누가 왔나? 뭐 이런 생각을 갖고 갔는데 내려갔더니 제 여동생이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 여동생이랑 저를 왜 불렀을까 했는데 이제 양호 선생님께서 우리 학교 최고 고도 비만 2명을 불렀다. 고도비만이었어요? 네. 그래서 너희 둘이 지금 최고 고도 비만이고 이제 관리를 해야 한다. 심각한 고도 비만이다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이제 저희 부모님이 이제 사업을 되게 열심히 성실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사업을 하시면서 저희 둘이 자연스럽게 어떻게 보면 좀 방치가 됐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랑 제 여동생이 항상 붙어 있었는데 제가 그래서 어릴 때 요리도 많이 해주고 했는데 항상 부모님께서 저녁 사 먹으라고 돈을 주고 가셨어요. 그러면 이제 저희 둘이서 신나서 그 어릴 때는 사실 어머님이 해준 음식보다 치킨이 맛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그때는 또 뭐 그런 치킨집도 지금처럼 많지 않았고 페리카나 치킨이나 뭐 영군의 치킨 뭐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항상 동생이랑 둘이 시켜 먹었고 그리고 그러면서 그 당시에 이제 뭐 맥도날드나 뭐 피자헛 이런 음식들이 막 들어올 때였거든요. 그러면서 그게 또 고급 음식이라고 느껴졌던 때였던 것 같아요. 아, 그랬죠? 네, 그래서 그 음식을 또 우리는 둘이서 향유할 수 있다 이런 거에 이제 신나서 둘이서 매일 그런 음식을 먹다 보니 고도비만이 되었던 것 같고 그러면서 이제 이게 지금 생각해 보면 어떤 그런 결핍, 마음의 결핍들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던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지금도 뭐 너무 저희 부모님이 대단하시고 존경하지만 그때 그런 바쁨이 우리에게 그렇게 전해졌던 것 같고 그래서 그 이후에도 그래서 제가 정말 다양한 다이어트를 해봤던 것 같아요.
중학교에 올라가면서 사춘기가 오고 이 뚱뚱함을 벗어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또 뭐 황제 다이어트라는 게 유행해서 뭐 고기만 먹어도 보고 뭐 또 어떤 분이 뭐 침을 뱉으면 살이 빠진다 그래서 진짜요? 네, 침을 막 뱉어도 보고 네, 정말 다양한 이상한 정보를 들으면 또 제가 막 어린 마음에 다 해봤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이 음악을 만나면서 음악에 대한 사랑이 커지고 이 악기에 대한 이 클래식 색소폰에 대한 사랑이 커지면서 연습을 엄청 하다 보니까 되게 자연스럽게 좀 살이 빠졌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또 대학에 들어가서 또 그런 술과 잘못된 음식들 또 먹게 되면서 또 살을 어떻게 빼야 될까? 막 이런 고민들. 그리고 또 이제 제가 군대에 가서 운동을 처음 제대로 배워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근력 운동 이제 선임들한테 배우면서 처음으로 해봤던 거죠. 네, 그러면서 그때 뭐 단백질 보충제 이런 것도 처음 접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근력 운동을 배웠었는데 잘못 배운 거죠. 네, 좀 혼자 하게 되고 올바른 정보로 배우지 않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운동이란 게 좋구나는 알았지만 좀 잘못된 정보로 운동을 했던 것 같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미국 생활을 하면서 그런 정크푸드나 그런 피자 이런 거에 굉장히 노출이 많이 되어 있었고 초가공 식품 뭐 이런 것들을 계속 경험하면서 살을 뺐다가 불었다 뺐다 불었다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나서 암 수술 이후에 겹님의 이런 정보들 그리고 또 명상 이런 걸 하면서 사실 다이어트라는 개념이 없어진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이게 제일 중요한 건 내 안이구나. 이 inner communication. 정말 내 안에서 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가 가장 중요하구나를 알게 된 것 같아요. 음식을 건강하게 먹으려고 한다, 그리고 건강하게 먹는다가 다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된 것 같아요. 이 삶의 전반적인 게 바뀌어야 되고, 그러면 다이어트라는 개념도 필요 없구나라는 거를 알아차리게 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정말 명상하고 이렇게 매일 아침 운동하고 움직임을 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결단이 생기고 결단을 하니까 하기 싫은 일을 내칠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이게 나를 스트레스를 주고 나를 괴롭히는구나 하면 끊어낼 수 있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하기 싫은 일을 안 하고 가슴 뛰는 일만 하면서 살자가 뚜렷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많아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정말 마치 곶담아 씻다가 보리수 나무 아래서 깨달음을 얻은 것처럼 저도 되게 시간이 많아지니까 하고 싶은 일에 되게 집중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 음식을 요리하게 되었고 그리고 좋은 재료를 사러 가는 그 즐거움을 알게 되었고 그러면서 다양한 좋은 재료들로 음식을 직접 해서 먹고 그러다 보니 다이어트를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게 내 삶의 전반적인 전부가 되면서 음식을 먹으면서도 이 음식 재료 하나에 감사하게 되고 나를 알아차리게 되고 그러면서 이게 점점 삶에 이렇게 하나하나씩 묻어나게 된 것 같아요. 네. 말씀 듣다가 그 중요하게 느껴진 게 한 가지는 어떻게 보면 어렸을 때 어머니 아버지의 어떤 실질적인 어떤 부재잖아요. 뭔가 계시긴 하지만 공간에 계시지 못하거나 감정적으로 좀 더 함께 있기 어려웠으니까 거기서 오는 게 또 이 아이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겠다라는 게 또 생각이 나고 두 번째는 무언가를 좋아하는 게 생기고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게 생겼을 때 사실 힘이 생긴다라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사실 우리가 다들 그렇잖아요. 그냥 어렸을 때부터 커오면서 나 뭐 좋아하지? 어떻게 살고 싶지에 대해서 사실 되게 방황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생겼을 때 힘이 되게 강력하게 생기는 것 같아요. 사람마다 그걸 찾는 때는 다양한 것 같고 저도 마찬가지로 이제 들어보니까 맞아 나도 이 건강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이걸 되게 소중하게 생각하는 일이 생기다 보니까 모든 게 되게 너무 쉬워지는 힘이 만들어지는 그런 경험 속에 살고 있어서 그것도 되게 중요하지라는 게 느껴지고요. 마지막으로는 포기하는 것. 뭔가를 포기해야만 한다. 그래야지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더 내 삶 안에 충분하게 드릴 수 있다는 것도 느껴져요. 진짜 맞아요. 그러면서 관계라는 것도 점점 그렇게 되더라고요. 걔 만나고 싶은 사람,
그리고 그런 분들을 보기에도 시간이 너무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좁혀지고 그리고 포기해야 될 것들은 포기가 빨라지고 그런 것 같아요. 네. 지금 브랜드님께서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것을 위해서 포기하는 것 3가지를 꼽는다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우선은 돈신. 네. 돈. 네, 돈신이요? 돈신. 우리는 다 돈신을 숭배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게 정말 무서운 것 같아요. 사실 우리는 어느 정도 이렇게 적당히 되면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선택해서 살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돈신을 숭배하게 되면 그게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가장 먼저 뽑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연결되는 게 그런 집착인 것 같아요. 네, 뭐 여러 가지가 되겠죠. 일에 대한 집착도 있고 그리고 뭐 나의 그런 성공에 대한 집착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내려놓으니까 모든 게 다 정말 해결되고 행복해지고 뭐 그런 장 트러블도 없어지고 네, 그래서 이 집착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3번째로는 성공이라는 단어인 것 같아요. 네. 뭐 우리는 어릴 때부터 성공해야 된다는 것을 그냥 계속 주입식으로 배우는 것 같아요. 성공해야지. 대학도 너 성공해서 대학 가고 성공해서 대기업 가야 되고 그리고 너 성공해서 좋은 아파트 사야 되고 뭐 이런 거를 어릴 때부터 계속 우리는 주입식으로 배웠던 것 같아요. 맞죠. 근데 이거를 포기하고 나니까 정말 이 몽환포유라고 하죠. 네, 정말 이 삶을 그냥 이 자연 속에서 만끽하면서 내가 왜 이 세상에 왔고 내가 무엇을 위해 왔는지를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 곳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그냥 어쩌다 보니까 태어났고 그러면 내가 왜 태어났을까를 생각하면 오늘 지금 여기에 최고로 행복하려고 나는 왔구나 이 생각이 들면서 이 3가지를 쉽게 좀 포기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마지막에 말씀하신 부분은 정답은 없는 것 같은데, 왜냐면 누군가는 나는 행복하기 위해서 왔다고 할 수도 있고 누군가는 뭐 나는 어떤 성장을 위해서 왔다고 할 수도 있고 누군가는 나 의미 없이 왔다 그냥 할 수도 있고 그쵸. 누군가는 사랑하기 위해서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반대로 또 누군가는 그 스토리를 결정할 때 고통받기 위해서 왔다고 정하거나 그러니까 또 부정적 스토리를 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건 자기가 선택하는 것 같아요. 그쵸. 그 스토리텔링이 진짜 중요하거든요. 내 안에서 어떤 스토리텔링을 하느냐. 네, 그게 나를 바꿀 수 있는 또 힘이 되는 것 같고 그래서 항상 좀 긍정적 스토리텔링을 하고 가장 중요한 건 wise intervention인데 현명한 개입을 통해서 그런 부정적 스토리텔링이 될 때 개입을 해야 해요. 그래서 현명하게 이건 아니고 이 생각은 내가 하는 게 아니야. 이건 아니야. 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계속 긍정적인 스토리텔링을 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네. 오늘 또 새로운 결의 이야기들이 있어서 되게 귀했는데요. 네. 그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듣고 싶은 분들 위해서 그 얼마 전에 이제 책 얘기하셨잖아요. 네. 지금 마무리하고 계시죠? 네. 언제 출간되나요? 5월 20일에 네. 출간되는데요. 제목이 뭐예요? 조용히 계속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저의 이런 삶의 전반적인 이야기들을 네. 담은 첫 에세이예요. 그래서 뭐 이런 건강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저의 음악 이야기 그리고 저의 삶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가 담겨 있는데 네, 저도 정말 오랫동안 썼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들으시고 그리고 읽으시고 좀 삶의 변화를 가져오시고 힘을 얻으셨으면 해서 네, 이렇게 소소하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네. 아마 영상이 나왔을 때는 책이 나와 있을 것 같은데 혹시나 뭔가 이제 결심하고 조용히 묵묵하게 뭔가 하는 것이 좀 어려웠다면 또는 시작해보고 싶은데 어떻게 할지 막막하시다면 읽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추천드리겠습니다. 또 짧지 않은 인터뷰를 또 보시고 계신 분들이 계신데 마지막으로 보시는 분들 위해서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뭘까요? 나 자신을 사랑하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그게 되게 어떻게 보면 쉬워 보이지만 되게 어려운 일이거든요. 제가 정말 제 심장한테 너무 미안했고 그리고 내 몸한테 나한테 너무 미안했던 것처럼 내 자신을 사랑하면 내 자신을 미워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내 자신을 정말 사랑하시고 그러다 보면
내 삶의 선택이 쉬워지고 그러면 내가 먹는 음식이 바뀌고 그러면 잠을 잘 자게 되고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이 음식을 내 입에 넣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내 자신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나한테 좋은 운동을 하고 싶어지고 좋은 음악을 듣고 싶어지거든요. 그래서 항상 음악과 함께하는 삶을 사셨으면 좋겠고 네, 음악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라는 생각을 저는 항상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 자신을 사랑하면서 이런 문화를 즐기시고 문화 안에서 행복한, 최고로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내시기를 네, 바랍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또 나를 사랑하는 게 어렵다고 느끼시잖아요. 네, 근데 그 도구 중 하나가 음악이 될 수도 있겠네요. 맞아요. 또는 아침 아까 말씀하셨던 새벽에 일어나는 것. 네. 사실 저는 그 행위 자체가 나를 사랑하게 만드는 도구인 것 같아요. 그래 보면 나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긴 해요. 근데 좋은 음악도 되게 빠르게 신경계의 어떤 상태를 바꿔주고 맞아요. 이완시켜주니까. 그게 뇌과학적으로도 음악을 들으면 세로토닌이 확 분비가 되거든요. 네. 그러면서 행복도가 올라가는 게 뇌과학적으로도 연구가 정말 많이 되어 있고요. 저도 지금 그런 거를 음악과 뇌과학을 결합해서 연구를 같이 서울대 뇌과학 영상센터에 계신 교수님과 함께 하고 있어요. 이 음악이라는 게 정말 가진 큰 힘이 있는데 많은 분들이 요즘에는 이렇게 온전히 앉아서 음악을 뭐 10분 이상 듣기도 힘든 세상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그런 대중음악들도 2분 30초도 안 되는 길이로 나오고 있고 네, 음악도 짧아지고 있구나. 네, 음악도 짧아지고 영상도 짧아지고 모든 것들이 지금 다 빨리빨리 원하잖아요. 사실 그런 것들이 우리 지금 이런 몸에도 나오는 것 같아요. 빨리 살을 빼고 싶으니까 뭐 위고비라든가 뭐 다양한 그런 약을 주입해서 빨리 변화를 원하고 음악도 빨리 듣고 빨리 향유하고 싶고 이런 문화가 있는데 사실 클래식 곡들은 교향곡들이 한 30분 돼요. 그런 거를 이제 더 이상 듣지 않는 세상이 되었고 네, 그리고 음식도 마찬가지죠. 음식 한 요리를 하려면 정성을 다하면 기본 2시간은 걸리거든요. 그런 것도 원하지 않고 이런 살을 뺀다 다이어트도 사실 평생 가져가는 거라고 저는 보고 그냥 내 삶의 전반적으로 길게 봐야 되는데 요즘에는 살 빼고 싶어 하면 바로 주사 한 방으로 결과를 원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빠른 결과, 빨라짐을 원하는 그런 세상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온전히 그냥 앉아서 나를 사랑하면서 음악도 온전히 음악에만 집중하면서 이렇게 음악을 많이 듣는 그런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우리가 여행 갈 때 여행지에 도착하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또는 그냥 뭐 갔다가 찍고 오는 게 다가 아니잖아요. 사실 그 과정 또는 여행을 준비하는 과정 또는 가는 길 가서 일어나는 그 순간순간들을 우리가 온전히 못 누리고 그냥 마치 인생을 우리가 뭐지 여행 코스 찍었다 도착했으니까 다음 밥 먹고 맞아요. 다음 가자 했다 뭐 찍었다 이렇게 해도 빨리 돌아오자가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런 의미에서 사실 과정 자체를 사는 것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그냥 온전히 사는 것 우리가 그걸 놓치고 살고 있다는 걸 저도 많이 배우고 저 스스로한테도 그걸 경계하고 다시 돌아보는 것 같아요. 저도 이야기 들으면서 다시 한 번 더 그 일상의 그 경이 거기 안에 인생이 전부가 있다. 맞아요. 맞아요. 지금 겸님 말씀 들으면서 제가 매일 아침 쓰는 그 글이 생각이 났는데 지금 여기 내가 이렇게 호흡할 수 있음에 감사하다를 매일 쓰거든요. 우리 이 호흡이 멈추면 우리는 죽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오늘도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호흡을 느끼고 호흡할 수 있음에 감사하다. 네, 그 말이 생각이 났습니다. 네. 감사할 게 많죠. 네. 아마 또 오늘 어디에선가 되게 또 외롭게 또 가끔은 힘들게 좀 불안 속에서 지내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영상에서 어떤 위로나 영감, 응원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귀한 이야기 나눠주셔서 고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네. 혹시 인스타그램 계정 여기다 제가 띄워도 괜찮죠? 네, 그럼요. 네. 네. 그리고 유튜브도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혹시나 브랜드님에 대해서 더 알고 싶다면 브랜드님의 책이나 인스타그램 또는 여기 나와 있는 유튜브 채널 보시면서 음악적으로나 또 인간으로서 많이 또 연결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또 제가 뵐 날이 있겠죠? 그럼요. 네.
오늘 말씀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다이어트 과학자 최겸 그리고 브랜드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